본인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예, 저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예, 당연히 의원님들 12월 3일 날 경찰이 경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 출입들을 막은 게 방금 인정하셨잖아요. 예, 예. 맞죠? 네. 뭐 대통령이 그냥 온 국민 앞에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시간 잠시 멈춰주시고 이성민 경장, 김병훈 경사 나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민 경장은 몇 시에 삼청동으로 갔고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답변하십시오. 18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출발했고요. 정확한 시간, 도착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삼청동 안가 앞에서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삼청동 안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금융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금융연수원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네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연수원에서 몇 분 동안 있었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충 어림짐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옆에 김병훈 잠시만요. 잠깐만요. 유성근 의원님. 예. 자, 윤건영 의원님이 네. 주지를 하고 나서 또 하십시다. 김병훈 경사한테도 묻겠습니다. 삼청동 금융연수원 갔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몇 분 동안 머물렀습니까? 한 5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이성민 경장한테 묻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어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답변하세요. 조지호 청장과 그러면 김봉식 청장이 같이 나왔습니까? 따로따로 나왔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옆에 김병훈 경사 답하세요. 예, 저는 청사에서 청장님 모시고 따로 갔습니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남부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조지호 청장으로부터 선관위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21시 41분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놔두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까? 네, 딱 그 지시만 받았습니다. 그럼 남부청장은 과천서장한테 총기를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런 지시 안 했습니다. 자, 시간 멈춰주시고 과천서장 나오세요. 과천서 병력들이 K1 소총을 들고 선관위로 출동을 했습니다. K1 소총 휴대는 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죠? 제가 최초로 22시 52분경에 도경 경비과장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선관위 빨리 아니 경계를 왜 K1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냐고 그 지금 묻잖아요. 이 경과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짧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선관위 어떤 상황이냐, 왜 선관위를 경계를 해야 되냐고 얘기했습니다. 잘 모른다, 빨리 지시를 이행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비과장을 통해서 초동 대응팀이랑 지역경찰, 형사, 교통 출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K1 소총을 휴대하고 예, 실탄을 들고 나가라는 게 왜? 예, 그랬는데 이제 초동 대응팀장이 그날 상황관리관입니다. 그분께서 그 초동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경비작전 규정에 보면 대침투 작전, 대테러 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왜 K1 소총과 실탄을 들고 가게 했냐고요. 그걸 설명드립니다, 의원님. 그랬는데 그 이제 담당한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당이 생각했을 때 준전시 상태고 사회 혼란 상태니까 제일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보세요, 서장님. 네네. 서장님 그때 뉴스 안 봤어요? 전 그때 그게 뉴스- 준 전시 상태예요? 뉴스에 12월 3일이 준 전시 상태고 내란 사태예요?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총기를 왜 들고 보냅니까? 민간인한테 그래서 이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네. 차장님 통상 사무실로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월 3일 날 말씀. 아니요. 평상시에 짧게 답변하세요. 7시 50분 전후. 공무원이 복무 규정에 따라서 9시까지 출근 안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 한 달에 10번 가량 지각했다면 처벌받죠. 네, 무단 결근은 처음 맞습니다. 제대로 무단 된 지각, 정상적 네. 공무원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보 들어온 게 11월 한 달 동안 윤석열 씨가 약 10번 동안 지각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경호처가 경찰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경호 요청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요청하죠. 뭐 출퇴근 뭐 움직일 때마다 계속 예. 자, 그럼 제가 쉽게 다시 질의를 할게요. 네. 9시, 매일 아침 9시가 출근 시간인데 그 시간에 경호 요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요.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땐 11시, 어쩔 땐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은 교통관리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 관저에서 나오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경호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사실 확인이 어렵기는 왜 어려워요? 경찰들이 가짜 경호 차량 출발했다라는 음원까지 다 쓰고 있다던데 그 음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위장 아니 음원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그건 위장 경호 음원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음원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가짜 경호 아닙니까?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나오면 출근하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고 그게 뭡니까? 경찰이 왜 그런 걸 경호합니까? 저희들은 위장 경호가 경호 기법이 하나인데 경호 기법이 가짜 출근을 도와주는 게 경호 기법이에요? 저희들은 가짜 차장님. 출근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히 차량이 누가 탔는지 탑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관저에서 나오면 차량만 바로 나오고 또 대통령실 들어갈 때도 저 바깥에 문까지만 에스코트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란 사건에서 경찰이 망이나 봐주는 겁니다. 국회 봉쇄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 내란 그건- 공모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가짜 출근 차량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시라죠. 한 달에 10번씩 가짜 출근을 하는데 위장 경호라뇨. 위장 경호는 경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광복듯이 지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